지난주 카페에서 우연히 옆 테이블에 앉은 한 분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급스런 옷차림에 딱 어울리는 명품 가방을 들고 계시더군요. 순간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예전 회사 동료를 우연히 마주쳤는데 고급 외제차에서 내리더라고요. 마음속에서 부러움이 밀려왔어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순간 없으셨나요? 이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인천에 사는 67세 이지영 씨도 바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동네에서 만나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지인들의 기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거든요. 이 씨가 가장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은 중학교 동창 정수연 씨의 근황을 들을 때였습니다. 정 씨는 은퇴 후에도 부동산 투자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배우자 역시 교직에서 퇴임한 후 연금을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 자녀 모두 대기업에 취직했고 손주들까지 명문대에 진학해서 정 씨의 자랑이 되었죠. 크루즈 여행 사진은 기본이고 골프장에서의 모임, 고급 한정식 맛집 방문까지. 이 씨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소소한 일상이 초라하게 여겨졌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이 씨는 이런 생각을 하루에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별다른 수입도 없고 국민연금과 작은 적금으로만 생활하며 자녀들도 각자 바빠서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살고 있는 집도 전세였고 여행도 연간 한 차례 국내 여행이 고작이었습니다. 이 씨는 점점 자존감을 잃어갔습니다. 동창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되고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망설여졌습니다. 결국 나는 남들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집어든 한 권의 책이 이 씨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러워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과연 그 사람의 전부일까요? 우리가 보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하는 모습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성취한 순간, 즐거운 순간, 화려한 순간만 선별해서 공유하는 것이죠. 그 이면에 감춰진 고충, 걱정, 좌절, 아픔은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이 씨는 그 구절을 읽고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신 역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좋은 일들만 말하고 어려운 점은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저자는 더욱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이끄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것과 남의 일부분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타인의 성과는 크게 보고 내 성과는 작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씨는 그날부터 그 책 내용을 참고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스스로를 괴롭히며 사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첫 번째 배움, 비교의 덫에서 탈출하기. 책에서는 먼저 자신이 얼마나 자주 남과 비교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죠. 책에서 제안한 대로 이 씨는 24시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지 기록해 봤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에 무려 30회 이상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멋진 집을 보면 나는 저런 좋은 곳에서 살 수 있을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의 옷차림을 보고는 저분은 좋은 브랜드를 입으시네. 마트에서 다른 손님의 장바구니를 보고는 저분은 비싼 식재료를 사시네. 이렇게 온종일 크고 작은 비교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비교하고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이제야 왜 마음이 늘 무거웠는지 알 것 같았어요. 책에서 제시한 방법을 따라 이 나쁜 습관을 끊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첫째, 남의 이야기 듣는 시간을 줄이고 자신의 관심사에 집중하기. 둘째, 타인과 비교하고 싶은 충동이 일 때마다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자는 문구를 마음속으로 5번 되뇌기. 셋째, 매일 취침 전에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노트에 기록하기. 처음에는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타인의 좋은 소식을 접해도 예전만큼 움츠러들지 않았고 자신의 일상에 더욱 만족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교를 중단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죠. 문제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두 번째 배움, 나만의 기준 세우기. 그럼 진정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만의 분명한 가치관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건지 자신만의 기준이 없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책에서 말한 대로 이 씨는 보름 동안 시간을 투자해서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나에게 성공적인 노후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방식의 은퇴 생활을 원하는가? 내가 진심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처음에는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자신에게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들이었죠. 하지만 차분히 생각해 보니 자신만의 해답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에게 성공적인 노후란 많은 재산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해외여행보다는 가족과 함께 소박한 식사를 하며 대화하는 시간이 더 값졌습니다. 비싼 취미생활보다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산책하는 것이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런 기준을 정하고 나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타인의 화려한 생활을 봐도 예전처럼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남이고 나는 나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책에서는 자신만의 행복 지표를 만들어 활용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가. 둘째, 가족과 보내는 의미 있는 시간이 있는가. 셋째, 자신이 즐거워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가. 넷째, 이웃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 4가지 척도로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건강은 동년배에 비해 양호했고 가족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독서와 산책이라는 소소한 즐거움도 있었고 동네 경로당에서 소소한 봉사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 여러분만의 행복 지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세 번째 배움, 성장 일기. 또한 책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 내 처지가 어떤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전보다 조금이라도 스스로 나아졌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이 적거나 집이 작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5년 전에 나보다 건강해졌거나 새로운 것을 배웠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면 그게 진정한 성장이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특별한 취미가 없다고 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계속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씨는 자신의 지난 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당뇨 관리를 위해 식습관도 개선했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익혔습니다. 자녀들과의 소통도 훨씬 원활해졌고 배우자와도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도 꾸준히 지속하게 됐습니다. 아,
나도 조금씩 계속 발전하고 있었구나. 이 씨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씨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대신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의 나보다 올해의 내가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여기게 된 겁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성장이 꼭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책에서 알려준 방법을 참고해 이 씨는 매월 마지막 날에 성장일기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에 새로 배운 것, 개선된 것, 시도한 것들을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6개월 정도 지나니 놀라운 변화들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3월에는 유튜브로 스트레칭 동작 하나 배웠다는 소소한 것이었지만 9월에는 매일 30분 스트레칭으로 어깨 결림이 많이 좋아졌다가 됐습니다. 4월에는 손자와 1시간 더 놀아줬다였는데 10월에는 손자가 할머니와 있는 시간을 가장 좋아한다는 말로 발전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이 씨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장이란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변화들이 쌓이는 거라는 걸요. 하지만 세상 일이 그러하듯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네 번째 배움, 실패도 성장이다. 이 씨는 동네 복지관에서 유튜브 강좌에 신청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역시 나이 들어서는 새로운 걸 배우기 어려워라고 생각하며 며칠간 침울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건 역시 발전이다라고 받아들여 본 겁니다. 우선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과거의 자신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몇 주간 배우면서 유튜브에 대한 기본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젊은 강사와 대화하면서도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이 씨는 이 일을 통해 실패에 대한 생각을 바꿨죠. 실패란 도전했으나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 도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바뀌니 일상이 더욱 적극적으로 바뀌었어요. 새로운 취미 활동에 참여해보고 평소 가고 싶었던 곳에 여행도 가고 새로운 이웃들과도 친분을 쌓게 됐습니다. 물론 모든 시도가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것은 기대보다 재미없었고 어떤 것은 예상보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자신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을 느꼈어요. 다섯 번째 배움, 나만의 리듬 발견하기. 마지막으로 책에서 알려준 내용은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속도가 있다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빠르게 많은 활동을 하는 스타일이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깊이 탐구하는 스타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어떤 사람은 혼자서 조용히 지내는 것을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이 씨는 자신이 후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급속하게 변화하지는 않지만 한 번 시작하면 꾸준히 지속하는 스타일이었죠. 화려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만족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니 더 이상 타인의 속도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3개월 만에 새로운 취미를 익힌다면 자신은 1년에 걸쳐서 천천히 익혀도 전혀 문제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책에서 권하는 방법대로 이 씨는 자신만의 인생 계획을 그려봤습니다. 10년 후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상상해보고 그것을 5년, 3년, 1년 단위로 나누어서 계획하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매월, 매주, 매일 실행할 수 있는 작은 일들로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후에는 건강하고 자립적이며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할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5년 후에는 건강관리의 달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3년 후에는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을 완성한 사람. 1년 후에는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걷기 운동 시간을 늘려보기. 이번 주에는 건강 관련 책 한 권 읽기. 오늘은 평소보다 10분 더 걸어보기로 세부화했습니다. 이렇게 큰 목표를 작은 행동으로 분해하고 나니 부담감도 줄어들고 매일매일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년 후 이지영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외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죠. 여전히 같은 동네에 살고 비슷한 경제 상황이고 나이도 그만큼 더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장 큰 첫 번째 변화는 자신감이었어요. 더 이상 타인과 비교하면서 위축되지 않았고 자신만의 가치관과 속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죠. 두 번째 변화는 적극적인 마음이었어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좌절해도 그것 자체가 성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변화는 사람들과의 관계였어요. 타인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대신 그들로부터 배울 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자 이웃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 네 번째 변화는 만족하는 마음이었어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성취에도 기뻐할 줄 알게 됐습니다.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고 즐거워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지영 씨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5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첫째, 비교하지 않기를 실행해 보세요. 하루 동안 자신이 얼마나 자주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지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그 빈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남의 이야기에 지나치게 귀 기울이는 시간도 줄여보시고요. 둘째, 자신만의 가치관을 만들어 보세요. 성공적인 노후, 행복한 은퇴 생활에 대한 개인적인 정의를 내려보세요. 타인의 척도가 아닌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셋째, 다른 사람이 아닌 과거의 나와 비교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매월 마지막 날에 성장 일기를 작성해 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기록하고 인정해 주세요. 넷째, 실패에 대한 관점을 바꿔보세요. 도전했으나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도 성장이라고 받아들여 보세요. 도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실패라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다섯째, 자신만의 리듬을 발견해 보세요. 타인의 템포에 맞출 필요 없습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노후를 계획해 보세요. 오늘도 타인과의 비교로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인생은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화려한 노후를 보내느냐를 겨루는 게임이 아니에요. 각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여정입니다. 중요한 건 타인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을 모두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힘드니 하나씩이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만 바꾸면 되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리듬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을 더욱 풍성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지혜만리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